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754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9월 들어 한국인 관광객 일본 여행 예약은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 관광객이 11% 늘었고 미국 유럽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일본인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 해도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지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악명 높은 매너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공해라고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며 타인의 옷을 더럽히는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민박 이용자의 소음과 쓰레기 등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공해 문제의 대책으로 기본적인 매너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관광공해라고 부르는 불편함의 주인공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비를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5일간 머물렀던 중국 관광객 3명이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주인은 투숙객들이 방을 나간 뒤 청소하러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숙소비를 지불했다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한 해변용품 가게 주인은 중국인에게만 정상가의 10배 가격을 받겠다는 가격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4년간 해변용품 렌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중국인들이 1인용 해변 의자에 중국 관광객 5명이 앉아 의자를 부순 일도 있었다며 수년간 당한 이런 진상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일본 초밥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만이 있다고 식기와 접시를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일본 나라 사슴공원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슴을 치거나 때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일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일본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송홍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송홍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는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본이냐?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며 중공군 지지자는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비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자 일본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스닷컴은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기로 악명이 높다며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며 승무원을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5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순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비록 일부 매너가 없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가는 고마운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넘쳐날수록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삼성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아베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는 자기들이 설득할 때니 다른 국가를 통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생의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일본의 피라미 회사들은 다 제껴두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들은 망해도 일본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두 개의 일본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삼성에 탈탈 털린 기업과 지금 열심히 털리고 있는 기업. 먼저 이미 망해서 대만에 팔려간 일본 대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삼성의 첫 폴더블 칼라폰이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당시 샤프의 전자사전은 핸드폰 보급률과 비슷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자사전은 유물이 되어버린 시점부터 사실상 샤프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결국 망해버린 샤프는 2016년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샤프의 최대 주주는 흥하이 정밀공업으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폭스콘 테크놀로지로 12.1%죠. 참고로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은 홍하이 정밀공업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흥하이 그룹이 이렇게 샤프를 꿀꺽한 이후에 샤프의 총 직원 43,000명 가운데 7,000명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이미 삼성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샤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 사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대기업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시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 당한 안타까운 기업.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요, 도시바가 안타까운 기업이라는 것밖에 팩트가 없습니다. 도시바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은 삼성에게 도둑질을 당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인 삼성과는 다르게 기술의 변화가 심각하게 느렸던 도시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무려 7년 동안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실적을 부풀렸고요. 결국 2015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모두 사직서를 썼죠. 이후 2016년 도시바는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토막이 났죠. 전자 부분은 삼성에게 기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회계 조작까지 세상에 들통난데다가 미국에서 벌인 원전 사업이 그야말로 폭망해버리면서 도시바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2016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바 PC 사업부를 일본의 샤프에게 아니죠. 일본에 본사가 있지만 대만에게 팔린 샤프에게 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지분 60%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디램과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4.9%로 1위, 도시바가 18.1%로 2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10.3%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바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분 6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애플 등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바가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조금 있으면 샤프가 대만에 팔려간 것처럼 도시바가 통째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LNG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공격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총리의 이루지 못할 헛된 꿈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삼성에게 제발 사주세요 하고 빌고 있고, 도시바는 대만에 팔려간 샤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의 속이 뻥 뚫리는 소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씨는 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고, 일본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하면서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피해자를 무시한 채 일본과 한국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것으로 큰 한계가 있다.